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모피아, 지금의 기획재정부인 재무부의 영어 약자 MOF와 마피아가 합쳐져서 나온 말입니다. 왜 재무부 약자 뒤에 하필 범죄 조직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마치 마피아처럼 힘을 행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모피아는 정기와 금융계 수장이나 또 요직에 앉아서 경제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모피아는 영원하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 은행장에 또 관료 출신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이 은행의 지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연임 가능성이 얘기가 되던 이 은행의 공채 출신 행장 대신에 모피아 낙하산 인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모양새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현우석 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말이죠. 물론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관료 출신이라도 자리에 앉아야죠. 관료 출신의 장점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축은행이나 국민은행 사태 다 모피아 책임론이 나오지 않았나요? 은행권이 모피아의 노후 안식처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유독 심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금유착을 끊어내는 인사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게 인사하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코스피 어제보다 0.26% 하락한 1962.91포인트로 마치면서 4영업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도 마이너스 0.8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다음 주에 예정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어진 점이 오늘도 코스피의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정세 급변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는 점도 오늘 코스피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영업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반면 국내 기관은 8영업일 연속 하자세를 이어갔지만 코스피의 하락을 저지할 정도의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의료종밀, 전기가스, 보험, 비금속 광물, 의약업 등이 상승을 했고요. 건설, 통신,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금속,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이 정세 변화 오늘 업종이나 종목에 좀 영향을 줬나요? 예, 북한의 정세 변화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인데요. 시장 상황도 이를 그대로 반증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남북경업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을 했지만 북한에서 개성공단 회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 또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과 방향탐지 장치 등을 생산하는 빅텍을 비롯해서 스페코 등 방위산업 관련주들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남북경협주들은 장중에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개성공단 회담 요청 소식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골프와 또
온천 리조트를 가진 에머슨 퍼시픽이 10%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강산 관광사업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 현대상선도 장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원, 남해화학 등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일시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2주 연속 내리는 것은 올 하반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네. 주에 있을 이제 FOMC에서 어떤 또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좀 관망할 것도 같고요. 이번 주 마무리하면서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미국 경기의 개선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참가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하락이 과대했던 업종들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최근 하락이 과대했던 자동차라든지 기계, 조선, 건설, 운송, 보험 등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는 하락폭이 과대했던 업종 중에서도 4,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그리고 동시에 전분기 대비 모두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섹터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에 해당하는 섹터로는 건설, 기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업종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검색어 1위가 민영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민영화라는 여배우가 새로 나타났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예. 민영화가 계속 화두인 것 같고 오늘은 또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의료, 고용 이런 분야의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방안들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이 의료법인들, 네. 의료법인들의 영리사업화 이 문제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료기관, 의료법인들 전국에 848개의 의료법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내년부터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네.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자회사를 세워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의료인 교육이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영리 사업이라는 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외에 영리 목적으로 별도의 부대 사업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 영안실, 장례식이라든가 뭐 산후조리 이런 쪽은 됐는데 이걸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의료기기 구매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의약품, 화장품 제조 이런 쪽으로까지 확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숙박업, 여행업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이런 게 될 겁니다.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네. 예. 요즘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고 암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간단하게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성형이라든가 이런 뭐 미용 목적의 그런 또 이 수술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라든가 이쪽에 이른바 좀 이 부자들이 네. 우리나라에 의료 관광을 많이 오는데 지금은 병원이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지만 무슨 이 의료 관광단을 모집한다라든가 온 의료 관광객들을
묵을 숙박시설을 운영한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자회사 형태로만 이런 걸 풀어주지만 결국 이것이 병원 자체가 영리화되는 것 아니냐. 네. 그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가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영리 의료법원의 도입 문제는 우리 경제 상당히 꽤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병원도 영리 목적의 법인화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돈 내고 여기서 치료받게 하고 네. 또 어차피 뭐 아주 돈 많은 분들은 뭐 암 치료 같은 거 하러 거꾸로 우리가 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분들 나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하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병원이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뜨거운 논란과 논쟁을 빚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도 되지 않았고 오늘 정부가 이 자회사 형태의 영리사업 허용 이것을 이제 발표하니까 이쪽 이 의료 관련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것이 결국 병원의 영리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하나의 전초전, 이 전 단계가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는 전혀 아니다. 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민영화라는 것으로 다 한 패키지에 넣어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영리의료법이죠. 예. 네. 정확하게. 네. 그렇게 반대를 하기에는 논리가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네.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의료 복지는 정부에서 또 안전망을 마련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이런 자회사 형태의 도입 이거 자체는 뭐 문제가 될 게 과연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병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병원이 의약품 만들고 병원이 건강 미용에 좋은 화장품 만드는 게 네. 특별히 잘못될 건 없겠죠. 이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병원의 소위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영리 목적의 병원의 도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인데 글쎄요, 저도 뭐 사실 뭐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네. 그리고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이 누려야 될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누구도 어쨌든 국민들이라면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보장 장치만 확실하게 있다면 네.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입이 되면 결국 평균 질의 보장, 네. 이 질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글쎄 이건 좀 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큰 추세에서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단순히 무슨 돈 벌고 기업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2중 3중의 안전장치 네. 또 국민들의 설득을 전제로 해서 영리의료법인화를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너무나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럼요. 장치가 예, 필요할 예,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예. 네. TPP 이거 조기 가입이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 12개 나라들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일종의 지역 블록이죠. 지역 경제 블록이고 다자간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이 돼서 거의 지금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여기에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일단 12개 나라로 시작되는 이런 비유하자면 네. 주식회사로 친다면 일종의 발기 모임이 되겠죠. 네. 첫 멤버, 초대 멤버는 되게 어려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이 한국의 이 TPP 참여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지금 12개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이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게임 단계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끝나는 단계에 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새롭게 지금 또 중간에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는 지금 한국이 TPP에 언제가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FTA부터 좀 성실하게 이행해달라 이런 네. 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PP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진 않는데 들어오려면은 일단 양자 간에 맺었던 FTA 협상, 네. 2부 FTA 협정 이 부분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는데 뭘 지금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예. 약간 아주 시니컬한 멘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요. 네. 예.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와 발언 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아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이 양국 간 무역 역조가 사실 더 심화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FTA를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맺어봤더니 무역 역조가 더 심화됐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상당히 비판 여론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거죠. 네. 미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FTA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자꾸 네. FTA 정신과 위배되는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이 무역 장벽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원산지 네. 관련 규정에서도 불공평한 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웬디 커틀러 대표보의 발언 역시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TPP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네. 이 자꾸 FTA를 물고 늘어진다는 것, 한국이 FTA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늘어나는 이 대한 무역 역조에 대한 일종의 미 정부의 불만, 네. 또 국내 정치적인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런 걸 의식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TPP에 이제 뒤늦게 또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발언한 것도 사실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건데 또 미국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좀 작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글쎄, 그죠? 아마 논란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우리가 어차피 TPP에 들어갈 거면 조금 미리 선언을 해서 네. 같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네.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가 결국 미국한테도 인심 잃고 중국한테도 인심 잃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네.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재밌는 코너 마련돼 있습니다. 맛있는 경제에서 커피 얘기 나누고요. 또 경제영화관에서는 요즘 인기 있다는 어바웃 타임, 이 영화와 함께 경제 심리학을 다뤄보겠습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관객동원 1위. 저력의 가원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앵콜 공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무대 위에 작은 거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왕 조용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티켓 예매는 인서파크 1544-1555.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한길 5번이잖아.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니까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준비하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도로 왼쪽에는 홀수번호 건물이, 도로 오른쪽에는 짝수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할 때도 각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우편물, 택배 보낼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도로명 주소. 안전행정부. 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간이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서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 드실 때는 여기 뭐 들어갔나 생각 많이 하시죠? 식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도 들어갑니다. 음식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군요. 진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습관. 중독이고 사실 습관인데 그런 예. 커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세계 3대 커피는? 뭐 이디오피아? 브라질?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들 아세요. 대부분이. 틀렸군요 또. 아니요, 생산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량 생산되는 곳들을 네. 꼽자면은 그렇게 네. 되는데 3대 커피라고 얘기하면은 네.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이 네네. 있고요. 뭐 예.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와이가 들어가요. 하와이의 하와이안 코나라고 예. 하는 종이 들어가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멘의 모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커피 브랜드들의 네. 네이밍이 돼 있는 것들에 많이 들어있죠. 블루마운틴도 그렇고 모카도 네. 3대 커피. 그렇고. 네, 3대 커피. 제가 또 이런 거 하면 또 잘 꼽혀요. 외워두는데 예, 맛있다고 하는. 네. 또 하필이면 또 안 외운 걸 또 물어보셨고요. 예, 제가 그래서 된장녀 논란이 일 때 네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요? 저는 밥을 안 먹고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그냥 뭐 빵으로 때울지라도 1,000원짜리 빵으로 때울지라도 커피는 마시는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 중요하죠. 밥 다 먹고 커피 다 마시면은 마치 그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처럼 한동안 사실은 네. 그 별다방이 한국에 런칭을 하고 나서 네. 몇몇 그 기자분들이 그런 좀 약간 몰이성 기사를 좀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자지만 그런 기사 쓰는 사람 참 싫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네. 그 별다방 네, 커피를 별다방 가서. 먹는 그런 예. 게 허용이다 그랬는데 네. 죄송한데 라면이 좋고 커피가 좋은 사람은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막 문매를 때리고 이럴 때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고 네. 그게 일종의 취향인데 그럼요, 취향을 네. 어떻게 이게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래비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세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표현이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네. 제가 지방을 가면은
카페인 부족에 막 시달려요. 그래요? 커피 전문점들이 네. 서울에는 거의 한 건물지나 하나씩 있잖아요.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네. 치과, 한의원이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중독자입니다. 심각한데요.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네.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사실은 커피 전문점이 많아진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네. 예비 가맹 점주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커피 전문점은 힘이 들 것 같지 않아. 왠지 폼나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좀 우아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과다 경쟁이 있는 커피 시장에 들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래도 나 저기 이제 정리하고 은퇴하고 나 커피 전문점 카페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칼국수집 한다, 족발집 한다 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달라 보이는 느낌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커피라는 이미지 자체는 그리 싸구려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미지업 시킬 수 있는 운영을 하던 네. 마시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좀 한 것 같아서 저는 문화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로. 문화인 건 오해가 좀 있어요. 왜요? 커피 문화도 저는 그냥 있죠. 트렌드라고 하고 싶어요. 트렌드나 문화가 다르죠. 품격은 다른데 네, 굉장히 저는 다르죠. 커피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라는 건 철학이 네.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커피에 철학이 있나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기호랑은 다른 얘기예요. 예. 산업으로 두고 보자면 대한민국 커피를 문화라고 하기엔 아직 일천하다는 거죠. 이거는 커피에 제가 대한 방송 글도 좀, 끝나고 제가 따로 토론을 나눠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커피 바빠서 문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려고요? 예, 커피 드시고 가세요. 예. 근데 이 집에서 회사에서 예전에는 커피 믹스가 지금도 그런데 이마트니 뭐 이런 데 마트에 가면은 사무용품 코너에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접대용으로도 쓰고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커피 네. 믹스 상당히 많았는데 이 커피 믹스도 진화하고 있잖아요. 양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카제인 나트륨인가 안 쓴다 뭐 네. 이런 거 나오고 요즘에는 원두를 원두를 뭐 갈아 넣었다는. 같은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커피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참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네. 시장도 커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대신 좀 대체제나 보완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 시장 자체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가요? 품목이 다양화되는 거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뭐 각종 베리에이션들이 넓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총 매출하고 연관이 되진 않아요. 제로섬 그런가요? 게임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커피를 갈수록 끊는 사람이 많아지지 갈수록 먹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아요. 되게 좀 애매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경쟁이 붙고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원두를 갈아 넣는다든지 뭐 양을 조절한다든지 사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동안 먹인 유화제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카제인 나트륨을 그동안 썼는데 이제는 안 쓰겠습니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새로 만든 신제품엔 안 들어있다 그러고 네. 동사에서는 지금도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동사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못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커피 시장은 대체제나 보완제가 많아서 네. 커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자멸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네. 프랜차이즈 영업을 통해서 예. 떼돈을 벌고 싶은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양심은 지켜야 돼요. 코너를 돌면 똑같은 브랜드의 가게를 내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거는 좀 그렇죠. 지켜야 될 예. 룰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커피 사업에 가맹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한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매물이 현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먹튀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돈 벌고 프랜차이즈도. 튀면 되니까. 예. 네. 그럼 예전에 뭐 삼겹살집이나 이런 프랜차이즈가 많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선물 1위가 커피 머신이라고 그러던데 네. 이게 아마 그런 머신이겠죠. 커피 머신보다 그 커피 캡슐이 더 캡슐. 비싼. 예, 이걸 그렇습니다. 원할 것 같아요. 예. 훨씬 편한 거죠. 네. 폼이 나긴 해요. 뭐 로스팅을 하고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 저를 포함해서요. 저 지탄받을 얘기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시간 들어가고 공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홈쇼핑이 잘 되고요. 캡슐 커피가 전 세계에서 1억
이렇게 성장세가 빠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조지 클루니가 선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둘 다 안 해요. 홈쇼핑도 안 하고, 네. 커피 머신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내려 마셔요. 네네. 예, 그냥 머신도 아니고 핸드 드립을 해서 마시거든요. 그게 할 때마다 또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커피가 인기라고 하고, 또 요즘에 한참 인기몰이를 했다가, 세균이 들어있다. 네. 이래서 논란이 된 더치커피. 네. 아,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또 막 확 유행했다가 또 확 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요. 더치커피인지 드립커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애호가들 중에. 예. 또 한 가지는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주얼. 뭔가 커피를 내려도 이렇게 뭔가 좀 장식이 좀 근사하고 폼나 보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커피 문화잖아요.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트렌드예요. 그걸 자꾸 문화로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문화예요. 아니, 기자님이 네. 좋아하시는 건 전 충분히 네. 찬성을 하는데 네. 그게 문화는 아니죠.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문화가 되나요? 아니죠. 커피는 오랜 시간 있었고 하나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럼 문화라고 할게요. 네. 네,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커피 전문점에서의 마케팅도 일조를 하는 것이 네. 별다방 같은 경우에는 별다방으로 계속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저는 VIP라서 이제 전자 쿠폰으로 다 되는데, 네. 20잔 정도 마시면은 다이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이어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뭐 인터넷에서 중고 시장 이런 데서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리가 거래되진 않고요. 예. 쿠폰이 거래가 되죠. 쿠폰이 거래가 네. 되나요? 아, 예. 다이어리를 쓰던 걸 거래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새 거 받아서,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별다방 측에서는 그냥 매출 증대를 위함은 아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건 말장난인데. 네, 매출 증대를 위한 건 아니고 네. 충성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옆에서 2만 원씩 받고 팔면 안 되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옆에다가 2만 2천 원이라는 걸 써놓고 그럼 상식적으로 구매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20잔을 먹으면 한 잔당 1,000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아주 치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브랜드가 좋아서 네. 굳이 나는 다이어리도 별다방 걸 써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그건 말릴 수 전혀 없죠. 말릴 수가 예.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굳이 내가 안 마셔도 되는 걸 2달 안에 8주에서 9주 사이에 20잔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 한정도 그렇고 이거는 발표한 것과는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업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진짜 파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냥 대놓고 팔면 되죠. 차라리 그냥 예. 아니면 충성국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거 말고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열심히 맞춰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그런 표현이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 원하지 않고 네. 그냥 한 잔 더 주는 거. 그것만 원하는데 항상 다이어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상술이야 기업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아주 오래된 클래시컬한 광고 기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 모델이라고 하는 네. 매스컴에서의 조건, 광고나 효과론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매한 것들이 결코 후회하는 짓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합리화. 거예요. 합리화시킬 예.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다이어리를 단순하게 그냥 상술 차원에서 볼 것이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내 곁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안 쓰더라도 다이어리가 어딘가 꼽혀 있잖아요. 그럼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커피 마시러 가야지.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굉장히 타이한 브레인 게임을 좀 하고 있죠. 네. 저는 약간 좀 중독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도 커피 좋잖아요. 예, 속이 네. 좀 아파와서 그렇지. 네. 예, 조금 가격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고요.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렵기만 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속에도 녹아 있는데요. 오늘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유행한 영화 다 보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저도 보고 싶은데 네. 다들 재밌었다. 이런 걸 막 SNS에 올리더라고요.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썼어야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극장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이런 판단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네.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About Time인데요. 나의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되돌아가서 한번 인생을 바꿔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타임머신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타임머신 영화 대충 한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네. 진짜 한번 그 미래를 한번 바꿔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미래는 바뀌지 않더라. 네. 두 가지인데 네. 이 영화는 사실은 바뀌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백투 더 퓨처가 좀 비슷한 네. 그런 개념이고요. 또 예전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그리고 또 최근에 상영 중인 11시 같은 영화는 어떻게 해도 미래는 결정돼 있다. 또 이런 영화입니다. 시간여행에 대한 영화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왜 About Time이냐 About Love 아니냐 이렇게 그 포스터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여주인공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네. 이제 주인공은 이제 팀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팀은 이제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순간을 생각하면서 주먹을 꽉 쥐면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자기가 네. 기억하는 생애로만 여행이 가능한데요. 네. 과거로 휙 돌아가가지고 뭐 히틀러를 죽이든가 아니면 여신과 뭐 잠자리를 가질 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팀은 한번 고민을 합니다. 과거 어디로 돌아가 볼까? 그랬더니 첫 키스에 실패했던 송년 파티를 떠올리는데요. 네.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키스 한번 보내보고 네. 날려버렸던 그 기회가 아쉬워가지고 글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멋지게 한번 키스를 성공을 합니다. 예. 이 팀은 이제 런던에 일하러 왔다가 이제 메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요. 근데 메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연극 상영작을 망쳐가지고 고민하는 극작가를 보고 네.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이 사람을 한번 좀 도와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원래 그 시간에 이제 메리와 만나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자기가 또 메리랑 헤어지는 겁니다. 다시 또 과거로 갑니다. 네. 메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해피엔딩이죠? 네, 해피엔딩입니다. 항상 저는 이걸 궁금해하는데 그 드라마 9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는 예, 없어요. 그때 그 타임슬립을 해서 막 돌아가서 바꿔놓으면은 현재가 막 바뀌어 있고 그런데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런 종. 예, 네. 근데 시간 여행에 한계가 있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일종의 설정을 해놓는데요. 네. 아이가 태어날 시점에 과거로 가버리면 네.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예. 아이는 보통 보면 수십만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건데 일상에 약간의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이제 그 정자가 선택이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나랑 같이 있는 내 꼬마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긴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아내가 나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팀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원래는 이제 죽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과거로 숑 돌아가서 뵙고 했는데 이제는 과거로 가면 아이가 사라지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서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랑 연결이 되나요? 네. 그 경제학이라는 게 보면 네. 그 결국은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네. 라는 것을 사실 학문으로 만든 건데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용이라든가 뭐 인센티브, 희소성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갈등 구조 네. 원래는 심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지만 이게 바로 최근에 경제학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팀의 이런 이제 갈등을 이제 갈등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접근 회피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접근 회피 갈등이란 글자 그대로 접근하고 싶은데 또 동시에 회피하고 싶은 이 두 가지가 상충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인데요. 네. 하나는 좋지만 또 하나는 좋지 않아서 이제 고민하는 건데
심리학자인 릴 밀러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었습니다. 쥐 한 마리를 기다란 복도에 두고요. 이제 반대쪽에 먹이를 둡니다. 네. 근데 이제 먹이가 있는 곳에는 강한 전기 충격기를 설치했는데 처음에 쥐가 이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쥐를 뒀더니 쥐가 열심히 또 뛰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섭니다. 아, 저기 가면 또 전기 충격을 받겠구나. 네. 쥐 입장에서는 먹이는 먹고 싶은데 가다 보면 전기에 충격을 네. 받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딱 서버리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시간 여행을 하면 아버지를 만난다. 정말 좋은데 이렇게 가버리면 내 아이를 만날 수 없다. 이런 갈등을 하는 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나 또 뭐 기업에서나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일어나죠. 어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회사를 봤더니 굴지의 대기업 정말 좋은데 취직하려고 봤더니 일이 정말 고되다. 네. 네, 인사가 안 좋다. 이래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이 친구 참 예쁘고 다 좋은데 네. 성질이 개팍하다.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하기는 싫고 이제 버리기는 아까운 이제 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아까 커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카페인이 너무 많다. 이거 오늘 밤에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콜라 마시고 싶은데 칼로리가 높다. 이런 네. 거. 그다음에 경차는 유지비가 싸서 좋은데 충돌하면 위험하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마케터들은 대안을 내놓는데요. 저카페인 커피를 내놓다든가 네. 예, 별로 달지 않는 콜라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놔서 유지비가 싸면서도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접근 회피 갈등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제 취향을 선택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저카페인, 무카페인 이러면은 맛이 없고요. 저칼로리 이런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갈등도 있잖아요. 네, 예. 접근 갈등도 있는데요. 둘 다 좋지만 이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이 선택.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다. 이렇게 행복한 고민하고요. 고민이군요. 예. 여행을 가고 싶은데 파리도 가고 싶고 네. 런던도 가고 싶다 이런 측면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 시간이라든가 재화가 한정됐기 때문에 이 중에 단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접근 갈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접근 갈등. 아까는 접근 회피 갈등. 네. 이런 거군요. 또 그러면 회피 갈등도 있나요? 있죠. 네. 둘 다 싫어가지고 망설이는 경우인데 네. 우리 대표적인 게 직장인들 회식입니다. 맞아요. 네. 예. 업무 끝나고 나서 팀 회식 가자 이러면 재미도 네. 없고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또 안 가자니 상사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죠. 안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마릅니다. 네. 근데 콜라는 너무 달아서 싫고 커피는 카페인이 많아서 싫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로 회피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갈등 구조도 있다고요? 네. 예.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다. 아이고, 이게 있는데요. 복잡해라.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개의 대상들이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직업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데 이 직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일이 고돼서 싫다. 네. 그래서 다른 직업을 봤더니 이 일은 참 재미가 있는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네. 겁니다. 아까 결혼을 만약 예를 들면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돈이 참 많아 좋은데 네. 성격이 괴팍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성격은 너무너무 좋은데 가난하다. 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주말에도 이런 갈등 많이 하죠. 오늘 잘 거냐 나가서 뭐라도 일을 놀이를 할 거냐 고민을 하는데 네. 주말 내내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니까 좋은데 또 하루 종일 나 뭐 했나 싶고요. 네. 또 일어나서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피로가 나중에 안 풀릴 것 같아가지고 네. 고민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중접근 회피 갈등이다. 인생이 예, 다 그렇습니다. 경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이제 3부에서는 연말 특집 글로벌 경제를 읽자 준비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